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효수입니다. 22일 포트리 공립도서관에서는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헬렌 윤 포트리 교육위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후원 모임을 마련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함께 헬렌 윤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렌 윤 포트리 교육위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2일 포트리 공립도서관에서 후원 모임을 열고 선거 캠페인의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의 앤드류 김 위원장은 헬렌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들의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그리고 유권자 등록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하나님분들이 그 유권자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먼저 해나가고 또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그 투표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 지역을 저희가 나눠서 사람들을 어사인해서 그 집중 공략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교육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헬렌 윤 후보는 어려서 이민한 뉴저지 러커스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줄곧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이중 언어에 능통한 헬렌 윤 후보는 포트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 포트리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당선 후 포트리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 이번 4월 27일 날 꼭 나와주시고 꼭 서포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출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후원 모임에는 현재 교육위원으로 있는 김경아 위원과 진배 위원 이외에 리치필드의 데니스 심 후보, 리버 엣지의 신규창 후보 등 뉴저지 각 지역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교육위원 후보들도 자리를 함께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제3, 제4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표수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한인 여러분들께서도 유권자 등록하시고 또 모두 투표소에 가셔서 꼭 투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And I really encourage you to come out and support Helen Yoon for her running at the school boards in Fort Lee. Do it for all of our Korean Bergen County residents. 올해도 뉴저지의 한인 교육위원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셨습니다. 이 한인 교육위원들을 꼭 당선시키는 것은 우리 한인들의 교육 의무인 것 같습니다.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는 최대 3명의 후보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포트리 지역에는 현재 6명의 후보가 출마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7일 치러지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한인 학생들의 미래와 권익 신장을 위해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한국의 전통악극 홍대의 우즈마라가 23일과 24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김상수 기자가 공연 리허설이 한창인 연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23일과 24일 진행될 악극 홍대의 울지마라 공연을 앞두고 2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는 전 출연진들이 함께 모여 공연 리허설을 가졌습니다. 우리 애기가 크면 큰 백마를 타게 해줄 거예요. 우리 애기 보셨어요? 네? 우리 애기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애기 좀 받아주세요. 이날 리허설 현장에는 주연을 맡은 연극 배우 겸 가수 김혜영 씨와 김성태 씨가 열연을 펼쳐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실제 인물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긴가민가 또 호기심도 생기고, 그리고 그 홍도 인물 속에서 제가 막 살고 있을 때는 진짜 홍도가 된 기분이고, 같이 또다시 와서 홍도야 우즈마라가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좋은 작품들이 뉴욕에 와서 같이 공연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포사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악극 홍도야 울지마라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애틋한 온우의 정을 소재로 옛 추억에 잠기며 감동에 젖는 한국 전통 신파극입니다. 홍도야 울지마라는 한국에서 전국 투어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한국배우협회가 선정한 최고의 공연으로 선정됐습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진행하는 악극 홍도야 울지마라는 2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4일에는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각각 4시와 7시 반 두 차례의 공연을 개최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한인미용인연합회가 22일 파인플라자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겸한 미용인의 밤 행사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미용인연합회가 제9대 샌드라문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미나와 함께 지역봉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미용인연합회는 22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뉴저지 한인회장과 한인시위원들 및 뉴저지 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년간 뉴저지 한인미용인연합회를 이끌어온 한기선 회장의 이임식과 이번에 새롭게 회장에 선출된 샌드라문 회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신임 샌드라문 회장은 다양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주민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저희 협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 등을 통해서 불황을 타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 회장님이 하신 것과 같이 봉사활동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협회를 이끌어온 한기선 회장은 계속해서 협회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미용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언론인과 또 한인회와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서 미용협회가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용협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 부탁합니다. 신임 회장의 은사인 이사김 원장은 새롭게 취임하는 샌드라문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와서 봤는데 앞으로는요, 지금 진짜 미용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기술 개선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로 돈 벌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뉴저지 미용인연합회는 지난 해기 동안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들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또한 미용기술 세미나와 함께 여흥의 시간을 갖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졌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3호기에서 복구 작업을 하던 작업인력 3명이 방사선에 노출됐고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출량은 170에서 180 밀리시버트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2명은 다리 피부가 오염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자세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병원으로 옮겨진 2명은 도쿄전력의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24일 낮 3호기 터빈실 지하 1층에서 물에 다리를 잠근 채 전력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다가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고 교토통신이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작업원들이 방사선의 일종인 베타선에 의해 피부에 화상을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엿새 동안 공습작전을 벌여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리비아의 대공방어망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서방 연합군이 다음 수순으로 카다피 지상군을 본격적으로 타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전의 최종 목표가 무엄마르 카다피 제거인지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하고 작전 전반을 틀어지고 지휘권을 행사할 주체가 확정되지 않는 등 연합군 진영 내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주요 참여국들은 다음 작전 목표가 카다피 지상군에 대한 타격이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알랭 집베르 위무장관은 24일 RTA 라디오에 출연해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뒤 우리는 공습을 계속할 것이고 유일한 표적은 군사시설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공군의 전선지휘관인 그레그 베그웰 소장은 전날 카다피 공군은 더는 전투부대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합군은 리비아 영공을 거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군이 리비아 지상군을 다음 공습 목표로 삼는 것은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비행금지구역의 설정과 관련한 결의 1973호를 가결하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리비아에 대한 4차 공습을 벌인 가운데 무아마르 가다피 국가원수가 잠적 일주일 만에 지지자들 앞에 나타나 결상전을 선언했습니다. 가다피 부대는 또 리비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미스라타에서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병원 건물을 차지한 채 반군을 공격하고 있으며 남서부 소도시 진탄과 동부의 교통요충지 야스다비아에서도 반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군은 거점 도시인 벵가지에서 임시정부를 출범시켰으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정상의 합의로 작전권을 이양받게 된 나토는 리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방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행방이 무연했던 가다피는
22일 밤 트리폴리에 있는 자신의 관저인 바브 알-라지지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인간방패를 자처한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가 23일 세상을 떠난 세계 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애도와 추모 물결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협회 크리스 도드 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그의 연기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영화 팬들에게 남았다며 단순히 뛰어난 연기에서뿐 아니라 에이즈와의 싸움에 기울인 노력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긴 진정한 미국의 아이콘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또 에이즈 건강재단의 마이클 와인스타인 회장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에이즈 환자뿐 아니라 이 질병과 싸운 많은 이들의 가슴에 특별히 남아있다며 그는 에이즈가 유행하기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전철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수 섭취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TA 측에 따르면 음식 쓰레기로 인해 쥐나 벌레들이 들끓고 심지어 선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TA는 하루에 90톤에 이르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으며 1월에만 선로 화재로 600여 편의 열차가 지연 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돈 도노반 MTA 대변인은 현행 규정에는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MTA는 시민들에게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MTA는 지난 2005년에도 지하철에 음료수를 들고 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도입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청구협회가 불법 영업을 하는 그린카트 노점상 자체 단속에 나섭니다. 그린카트 노점상들이 지정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허가증을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문제의 그린카트 사진을 찍고 주소 등을 적어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그린카트에서는 생과일과 채소만 팔 수 있고 자르거나 껍질을 벗긴 가공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린카트 우산이 반드시 펼쳐져 있어야 하며 횡단보도와 지하철 입구에서 10피트 이상, 건물 입구에서는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노점상이 한인청구업소 인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며 인근 업소에 타격을 입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학교 건축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과밀학급 해소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교육정책위원회 표결에 붙여질 2011-2014 학년도 학교 건축 예산은 총 93억 달러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시정부가 당초 계획한 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절반밖에 수행할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학교는 56개 교에서 26개 교로 수용 학생은 2만 8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학교 건축 예산 축소는 뉴욕 주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학교 건축 지원금을 연 20억 달러로 제한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23일 오후 폭탄이 터져 25명이 중경상을 당했다고 일간지 하레츠 인터넷판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루살렘 도심의 국제 컨벤션 센터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폭탄이 터져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과 때마침 정류장에 정체했던 버스의 승객 등 25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1kg가량의 이 폭발물을 설치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폭발 당시에 발생한 굉음은 예루살렘 전역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관광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플러싱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23일 그레이스 맥 뉴욕주 하원의원실에 따르면 주 교통국과 시경찰은 25일 플러싱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펼치게 됩니다. 백구경찰서 소속 순천 경관 등과 버스를 대상으로 불신 검문을 실시해 운전기사 면허증을 조사하고 교통국 조사관들의 차량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결함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퀸스버러 브리지가 에드카치 퀸스버러 브리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뉴욕시 의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38, 반대 12표 통과시켰습니다. 에드카치는 3차례나 뉴욕 시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시의회 표결 결과에 대해 대단한 영광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이클 블룸버거 시장이 서명 즉시 발효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주립대가 앞으로 5년 동안 점진적인 수업료 인상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사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마련해 낸시 진퍼 총장에게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및 주의회와 협상권을 위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행정 담당관실이 오는 4월 27일 실시될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엘리자베스 렌달 담당관은 23일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에 미숙한 한인들도 교육위원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글 웹사이트를 통해 우편 투표 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40만 뉴욕주 불법 체류 학생 구제를 골자로 한 드림 법안이 뉴욕주 상원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빌 펄킨스 주 상원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뉴욕 드림 액트를 전격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에 위치한 세인트 미가엘 교회에서 23일 한 백인 남성이 교회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성직자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경찰국이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펼쳐집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이날 22일부터 31일까지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와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등 고속도로 출구 부분과 모든 국도에서 각 경찰서별로 대규모 단속반을 투입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 중인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장 선출 문제를 둘러싼 대뉴욕 상록지구 대분 사태가 잇달락됐습니다. 정면 대치 양상을 보여온 이종대 회장과 하장보 회장은 23일 상록회관 사무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양측 모두 회장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상록회 정상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합의 후 이번 내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둘 다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며 상록회가 다시 정상화돼 예전에 화합된 모습으로 가급적 빨리 되돌아갈 수 있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스위스 뉴7 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후보에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올랐습니다. 선정은 전 세계인의 인터넷 투표로 결정되므로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투표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엘리머스트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대학 진학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학년부터 12학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상담사는 컬럼비아 대학 박사, 하버드대 졸업생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5월 14일 열리는 효행상 시상식 추천서를 접수합니다. 효자, 효녀, 장한 어머니, 장소상, 사회봉사상 등을 모집하며 마감은 4월 9일까지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로 접수하시면 되고 4월 20일경 심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NYU 치대가 주최하고 뉴욕주 하원의원 그레이스맨과 KCS가 공동 주관하는 무료 치과 구강검진 행사가 4월 2일 공공보건센터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내달 퀸즈와 남부지역 뉴저지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남부 뉴저지에서는 4월 9일, 퀸즈에서는 4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립니다. 사전에 미리 예약하셔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지참하셔야 합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가 4월 7일 오후 6시 30분 KCS 커뮤니티 센터 강당에서 한국 이민자와 2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회를 겸해 제10차 세미나를 갖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UCLA 루스정 교수가 참석해 연설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반고우의 정원입니다. 반고우의 정원은 빈센트의 정원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반고우 화가 이력 중 중요한 단계를 이룬 책입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의 정원을 소유한 적 없지만 늘 정원과 함께 살았던 빈센트 반 고우의 58점의 채색화를 포함한 75점의 그림이 담긴 책입니다. 그가 10년간 화가 생활 중 남긴 수많은 정원 그림과 스케치를 볼 수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